아니 미친놈들아, 깔라면 영상을 좀 보고 까라고. 이게 썸네일만 보고 발작해서 댓글을 다는데 심히 유감이야. 근데 나도 사실 유튜브 볼 때 그렇게 보는 것 같긴 해. 이제 남의 거 볼 때 여기저기 그냥 클릭해서 보고 댓글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지. 야, 근데 악플을 달 땐 다르지. 이게 악플을 단다는 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건데, 때리려면은 저 사람이 맞을 만한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무나 때리다 경찰서 간다고. 일단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과할 건 할게. 이게 뭐냐면 지난번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었고, 그리고 과하게 비하한 건 맞아. 그거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고, 미안해. 내 풀이 보여주고 싶어서 어그로 끈 거야. 근데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게,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게 왜냐면 아니 원래 그 유튜브 하면 어그로 끌고 이러는 거지. 영상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난번 영상에서 이 문제를 자기가 풀 때는 좋은 풀이 나쁜 풀이라는 게 따로 없다.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좋은 풀이 나쁜 풀이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어. 아니 근데 뭘 봐야지 이게 대화가 되지. 그거 보고 있나 지금? 그때 시그마 K란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 얘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이번에는 그 소위 평가원스럽다 있잖아. 뭐 평가원의 의도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일단 전제를 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를 나도 이야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게 만약에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러면은 이게 논쟁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나도 막 설득을 하고 싶긴 하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종교야, 종교. 그냥 무슨 뭐 정치나 종교 싸움하는 거랑 똑같은데, 근거 없이 다 자기 주장만 계속 반복해. 그리고 뭐 각자 뭐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같지도 않은 거 예를 가져와 가지고 뭐 이게 근거라면서 얘기하는데, 설득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뭐 사실 학원이나 선생님들도 그러잖아. 뭐 자기가 막 항상 적중해왔고 자기는 평가원이 어떻게 낼지 100% 알고 있고, 막 심지어는 뭐 출제 들어가는 선생님하고 내가 되게 친하다느니 뭐 확인도 안 되는 얘기 맨날 하잖아. 그래서 뭐 걸어다니는 평가원 이러는데, 평가원은 원래 걸어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원스러운 풀이, 평가원의 의도에 부합하는 풀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풀이가 있긴 있는 것 같거든. 일단은 기준 세우기도 되게 어려운데, 내가 이번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풀이의 범용성, 이 풀이를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라던가, 아니면 출제 기조 있지. 그러니까 뭐 풀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고 이렇게 보면 이런 문제일 때 어떻게 문제를 보는 게 이제 평가원이 내오던 문제인가,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걸로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딱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머리 있잖아. 대머리 뭐냐면은 뭐 우리가 머리카락 200개 이하는 대머리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는 않잖아. 근데 그래도 대머리인 사람하고 대머리가 아닌 사람이 있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변형 문제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 좀 풀어봐. 거기 8번, 10번 이런 건 진짜 잘 만든 것 같고,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또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담고 있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풀 수 있을까? 안 풀리면 아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서라도 풀어봐. 풀고 나면은 눈물을 줄줄줄 흘릴 거야. 아, 이게 바로 평가원의 의도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라고. 아님 말고. 기출 중에서 가져와서 예를 들어볼게. 요게 2019학년도 수능 16번이야 2019학년도 수능 16번. 이거 뭐냐면 2배 fx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fx분의 1, 얘가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여기서 적분값을 구하라. 2분의 1에서 2까지 적분값을 구해라. 요거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x자리에 x분의 1을 넣는 거야. x자리에 x분의 1을 넣으면 얘가 fx분의 1이 되고 얘가 fx가 돼서 연립해서 fx분의 1을 날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fx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항등식 양변을 적분하는데 2분의 1에서 2까지 그냥 적분을 걸어주면 돼. 구간은 뭐 찢어가지고 삽질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본질적으로 그냥 구간을 잘 잡아서 적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풀이는 완전히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제의 더 본원적 풀이는 1번이야. 왜냐면 이거는 fx를 구했으니까, fx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더 맞는 걸 알고 있는 상태지. 그렇지만 나는 이 문제에서 평가원의 의도는 얘라고 생각하거든. 얘라고. 왜냐면 이런 문제가 없어. 평가원에. 이거 원래 좀 유명한 문형이거든. 이거 중학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뭐 2배 fx 더하기 f의 2-x가 어쩌고 저쩌고일 때, 뭐 요거 x자리 2-x 넣어서 마찬가지. 이거 소거하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중학교 어디 문제집 이런 데 있고 되게 유명한 문제 유형이야. 근데 평가원은 이걸 낸 적이 없거든.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걸로 분류하면은 평가원 유일무이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더 평가원스러운 풀이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그 수능 문제 중에 이렇게 2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수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 있거든. 이게 뭐냐면 프라임 x가 얘가 루트의 4 빼기 2fx 뭐 이런 문제야.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쪽은 식을 줘가지고 이쪽은 이제 식을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여기서 fx가 2 이하다, 그 다음에 프라임 x가 얘가 0 이상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한되는 거거든. 이렇게 뭐 알지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거 fx를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이걸로 나눠 가지고 양변 적분 걸어주면 되거든. 알지 이런 거? 이 적분 걸어서 fx를 구할 수 있어. 구하기.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fx를 구하는 풀이는 나는 평가원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평가원의 의도다. 그 다음에 뭐 요거랑 또 비슷한 게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2017인가 2018인가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중에서 그 프라임 x가 얘가 1 더하기 fx 1 빼기 fx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fx의 개형 추론에서 푸는 문제 있거든. 이 문제도 마찬가지. fx를 구할 수 있어. 이걸 나눠가지고 적분 걸어주면 fx를 구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거 자체가 유명한 함수거든. 이거 뭐 하이퍼 탄젠트인가 뭐 이름이 있는 함수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fx를 구하는 거는 이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일단 이거는 이게 중요해. 원래 이렇게 구간이 이 x가 2분의 1에서 2까지 변할 때, 나는 이걸 변역이라고 부르는데 2분의 1에서 2까지 변할 때 이 x분의 1은 반대로 2에서 2분의 1까지 변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구간이 맞물려서 서로 뭐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형이 수능에서 이거는 여러 번 나왔어. 뭐 대여섯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수능에서 반복되던 유형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떤 부등식으로 함수를 제한당하는 것도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야.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다 보니까 더 확언할 수 있는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있으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좀 눈치챌 수 있잖아. 이거를 fx를 구하는 거는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할 때 요거는 설명 거의 다 해. 그 못하는 반에서 수업을 해도 이 설명도 하고 이 설명도 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설명은 잘 안 해. 여기서 fx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 안 해. 물론 뭐 엄청 잘하는 반에서는 할지도 모르겠어. 뭐 시간 남아 쳐돌고 하면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안 해. 그냥 이것만 설명해. 요거는 그냥 재밌으니까, 재밌고, 그리고 좀 잘난 척도 하고 하니까, 잘난 척도 되고 하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만 설명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풀이고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것만 설명하고 이건 설명 안 해.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것만 설명하고 이건 설명 안 해. 그러면은 내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 같거든. 그럼 이제 미적분 28번 얘기를 해볼게. 그 미적분 28번 풀이가 두 가지가 있잖아. 이제 합성함수를 이용한 풀이, 그러니까 합성함수로 보는 풀이, 그 다음에 fx를 구하는 풀이, 그러니까 2차식으로 보는 풀이지. 요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취한 이 풀이가 더 중요한 풀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볼게. 근데 이게 설득이 안 되면 내가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뭐 나도 이제 설득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지만, 뭐 내가 보기엔 대머리야. 내가 보기엔 대머리인데 지가 대머리 아니래. 그럼 내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뭐 머리카락 3개 있다는데 뭐. 최근 수능 미적분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 수능 미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삼각함수의 극한과 도형 아니겠니? 함수의 극한과 도형. 요번에 6월에 출제되지 않긴 했지만 얘하고 얘, 등비급수와 도형. 얘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만약에 9월에도 또 안 나오면은 좀 말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뭐 평가원이 이거를 시험지에서 빼고 싶어 하는 거는 왠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험지가 이 두 문제를 넣어버리면 너무 빡빡해. 낼 자리가 없어가지고 뭔가 안 낼 수도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2개를 뽑아라 그러면 얘네들일 거고, 그다음 세 번째를 합성함수 개형, 함수의 개형, 여기까지 뽑는 것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 요 소위 이제 n축 그 풀이가 잘 먹히는 문제들 있잖아. 그 문제. 그 다음에 4번은 선생님마다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나한테 뽑으라 그러면 나는 음함수의 기울기를 뽑거든. 음함수 기울기.
이게 뭐냐면은 f'A를 구해라 이런 건데, 근데 이제 fx를 못 써. fx를 이렇게 양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 fx를 포함한 어떤 항등식을 미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변수를 데려와 가지고 뭐 음함수 미분법을 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 뭐 요 위에다가 정적분의 연산이라든가 뭐 다른 거 넣는 선생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이 최근 수능에서, 수능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데는 이견은 없을 것 같아. 요번 미적분 28번 문제를 이걸로 보면 이제 g의 fx가 뭐 hx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의 변주인 거지 이게.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함수를 양함수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게 언제 문제더라? 뭐 2에 뭐 이렇게 뭐 파이 x 빼기 1인가 뭐 여기다가 이제 3차 함수 합성하는 거 있는데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2에 사인 파이 x인가? 이렇겠지? 뭐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 fx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냥 이걸 합성함수로 보지 그거를 한 함수로 나타내서 이렇게 보질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얘랑 관련 되게 깊어. 이거 왜냐면 난 이 문제 설명할 때 이게 t에 따라서 뭐 gt가 정해진다 그러면 이 대응관계를 잘 살피라 그러거든. 이게 뭐냐면은 t에 따라서 gt가 예쁘게 정의되는가, 그러니까 정의가 잘 되는가를 꼭 트래킹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지. 이 x가 주어지면 얘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fx가 잘 나오는지를 살펴라. 그리고 그걸 설명해 준 게 저번에 그려줬던 그 그림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얘가 이제 얘네들의 변주라고 느껴지는 거거든. 물론 이게 익숙하진 않았어. 나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약간 황당했거든. 첫날 풀이도 보면은 그걸 100% 이해 못하고 있고. 근데 왜냐면 이게 처음이었으니까, 이런 형태를 주고 여기서 fx에 대한 논의를 해라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 뭔가 어색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최근에 평가원이 밀고 있는도 좀 이상한데, 이거 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알지? 원래 평가원이 역사가 30년인데 이거의 중요 문제로 각광받기 시작한 게 5년도 안 되거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막 운영을 늘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변주로 얘를 보는 게 좀 처음 보는 거지만 얘네들이 발전된 문항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지. fx를 구하는 풀이, fx를 양함수로 나타내는 것도 원래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걸 양함수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본능적이긴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2배 fx 빼기 1이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 이게 있으면 이제 fx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쓰고 싶은 거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fx를 양함수로 나타내라라는 거는 뭐 되게 중요한 설명이긴 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fx를 양함수로 나타내지 마라. 거기에 더 가깝거든. 마라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fx를 양함수로 나타낼 수 없어서 이거 자체를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이 문제도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고, 여기서 이거 fx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이거나 이걸로 써가지고 거기서 연속 조건이 되려면 뭐 갈아타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 좀 어색하지 않으니? 이게 이것도 뭐 자기는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굉장히 독특한 문제가 돼.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면은 이 문제는 평가원상 유일무이한 문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지? 거기 수투 문제 자꾸 예를 드는데, 수투 문제 그거는 일단 합성함수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fx를 인수분해하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경우라서 이거랑 비교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내년에 이 문제를 설명한다 그러면 나도 그 fx를 구하는 풀이가 있다를 설명은 하긴 할 것 같거든. 이걸 합성함수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지만 fx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이게 양함수로 나타내는 게 본능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일리 있는 풀이다 라고 설명은 할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썸네일에서 어그로를 너무 심하게 끌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봐봐, 이걸 합성함수로 보는 거랑 fx를 구하는 것 중에 이 합성함수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정도는 동의가 되지 않니? 그럼 내년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를 합성함수로 보고 해석을 할까? 아니면은 fx를 구할까? 나는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선생님이 많을 것 같거든. 이것도 아닌 말고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을 봐봐. 그 댓글에도 있던데 이거를 합성함수로 보는 것보다 fx를 직접 구해서 푼 강사가 절대 다수더만.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어그로를 안 끌 수 있겠냐고.